안녕하십니까.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가 어젯밤 TV 토론에서 여성의 신체 관련 표현을 인용한 발언으로 논란을 일으킨 데 대해 사과했습니다. 여론조사 공표 금지 직전 실시된 마지막 조사에서 이재명 민주당 후보가 과반에 육박하는 지지를 얻었습니다. 사전투표를 하루 앞두고 이재명 후보는 서울 요새에 집중했고 김문수 후보는 보수세가 강한 영남권을 돌며 사전투표 참여를 독려했습니다. 미국 정부가 유학생 비자 발급 절차를 일시 중단하고 SNS 심사 의무화를 추진해 유학 준비생들의 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검증하기 위한 표현의 방법, 특히 성과 관련된 언어. 대선을 불과 6일 앞둔 오늘 성과 관련된 이슈가 가장 뜨거웠습니다. 후보 중 가장 젊은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가 어제 토론회에서 한 발언 때문입니다. 여성 혐오성 발언이라는 비판에 대해 이 후보는 언어 도단이라고 반박했습니다. 하지만 오후에 들어서 이 후보는 결국 사과했습니다. 그러면서도 검증은 필요하다며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우리 사회의 가장 민감한 성과 관련된 이슈, 오늘 집중 보도해드립니다. 첫 소식 정태훈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마지막 TV 토론에서 논란이 된 이준석 후보의 발언은 이재명 후보를 겨냥한 겁니다. 어떤 사람이 여성에 대해 가지고 얘기할 때 이런 얘기를 했다 그러면 이거는 여성 혐오에 해당합니까? 아닙니까? 그건 뭐 답변하지 않겠습니다. 이재명 후보의 아들로 추정되는 인물이 과거 온라인에 썼던 글을 고리로 공세에 나섰는데 역풍이 거세게 일었습니다. 민주당은 차마 입에 담기 어려운 저열한 언어폭력이라며 사퇴를 촉구했습니다. 국민들이 느낄 감정을 고려하지 않는, 아니 그 감정을 오히려 이용하는 저열한 전략을 구사하였습니다. 국민의힘 역시 발언에 문제가 있었다고 지적했습니다. 적절치 못한 발언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논란이 확산하자 이준석 후보도 결국 사과의 뜻을 밝혔습니다. 그것을 보시면서 불편한 국민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은 저도 알고 있었고 그리고 그에 대해 가지고는 제가 심심한 사과를 하겠습니다. 다만 이준석 후보는 대선 후보로서 충분히 검증이 필요한 사안이고 표현도 순화했다며 자신의 문제 제기는 적절했다는 주장을 이어갔습니다. MBN 뉴스 정태웅입니다. 이 발언으로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에 대한 고발도 잇따랐습니다. 모욕죄와 후보자 비방 혐의 등입니다. 시민단체들은 기자회견을 열고 이 후보의 사퇴도 촉구했는데 시민들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이어서 손성민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여성계는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의 신체 부위 발언을 두고 온종일 거세게 성토했습니다. 언어 성폭력이 실시간으로 전 국민에게 가해졌다. 여성을 주권자로 보지 않는다는 인식이 드러난 것이라며 강도 높게 비판한 겁니다. 그러면서 당장 대선 후보직을 사퇴하고 합당한 제재를 받아야 한다는 주장까지 나왔습니다. 공론장에서 여성에 대한 폭력과 비하를 분노하고요. 후보에서 사퇴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급기야 한 시민단체는 이 후보의 발언이 성범죄라고 주장하며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장을 냈는데 2,000명이 이름을 올린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고발장 2건에 대한 내용 검토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는데 검찰도 현재까지 고발장 1건을 접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후보의 발언을 지켜본 시민들의 반응은 엇갈리고 있습니다. 머리만 너무 좋고 여성들에 대한 이해력이 좀 없는 것 같아요. 강력한 이렇게 혐오 표현들을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너무 좀 놀라운 것 같아요. 나름대로 자기 가치관 아니겠어요? 젊은 사람답게 자기가 궁금한 거를 파헤쳐 주는 거를 아주 통쾌하게 봤습니다. 대선이 6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이 후보 발언의 여파는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MBN 뉴스 손성민입니다. 여성 혐오성 발언 외에도 어제 마지막 대선 TV 토론회에선 예정된 정치 외교 안보 분야 비전 제시보다는 진흙탕 싸움이었다는 비판이 큽니다. 선거운동이 내 표수를 올리고 남의 표수를 내리는 거지만 상대방만 깎아내리려 했다는 지적입니다. 안병수 기자입니다. 후보들은 정치개혁과 양극화 해소 방안 대신
서로 경쟁하듯 정치 양극화의 나쁜 예만 보여줬다는 평가입니다. 토론 초반 위성정당 방지법이 반짝 화두에 올랐지만 곧장 계엄 사태를 둘러싼 내란 극우 논쟁으로 치달았습니다. 국회를 침탈했고 국민기본권을 이유 없이 제한했잖아요. 이게 내란이 아니면 대체 어떤 게 내란입니까? 계엄을 내란이라고 바로 대입을 해서 내란범이라고 그러고 우리 보고 내란 동조범이라고 그러고 그런 것은 정말 언어 폭력이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호텔 경제학을 설명하며 언급한 독일의 금융 저널리스트 루카스 차이제를 두고도 이른바 공산주의 논쟁이 벌어졌습니다. 루카스 차이제라는 분을 들고 나와가지고 이분이 알고 보니까 공산당 기관지, 독일 공산당 기관지의 편집장을 지내신 분입니다. 뭐든지 이렇게 종북몰이 하듯이 그렇게 공산당몰이 안 하시면 좋겠어요.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는 이재명 후보가 경기도지사 시절 법인카드로 수천만 원어치의 과일을 샀다는 의혹도 꺼냈습니다. 2,800만 원어치의 과일을 2년 동안 드셨으면은 2.8톤입니다. 혹시 집에 뭐 코끼리 같은 거 키우십니까? 그거는 제가 쓴 일도 없고 그 쓰는 거 본 일도 없고 그래서 엉터리 조작 기소다 이렇게. 외교안보 분야 역시 핵무장과 대북관계 악화 책임론에 대한 사상 대결로 흘렀습니다. 정책 없는 토론에 자주 섞인 일침도 나왔습니다. 제가 변호사인데 이 대선 후보 토론장에 나와 있는 것 같지 않고 마치 법정에 서 있는 느낌이에요. 세 차례에 걸친 TV 토론회는 네거티브 유세 장소만 토론장으로 옮겨왔다는 아쉬운 평가 속 마무리됐습니다. MBN 뉴스 안병수입니다. 이준석 후보의 성 관련 발언은 우리 사회의 민감한 이슈를 대선 막판에 부각시켰습니다. 선거의 영향 등을 국회팀 최동희 기자와 뉴스 추적에서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최 기자, 이준석 후보의 발언 파장이 커지는 분위기예요. 관건은 파장이 어느 정도냐일 겁니다. 네. 일단 사과한다면서 한 발 물러선 것처럼 보이지만 실언이 아닌 의도된 발언이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정면 돌파 분위기도 감지되고 있습니다. 2017년 대선 토론회에서는 그때 뭐 심상정 후보님이었던가요? 돼지 발정제 문제를 굉장히 세게 들고 나오셨거든요. 저는 사실 방송 토론에서 어느 정도의 질문이 가능하고 어느 것이 불가능한지 이거에 대한 잣대는 뭐 그때 한번 설정된 거 아닌가라는 생각합니다. 느낌상 사과보다는 정당성에 좀 강조한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이번 논란이 판세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까? 일단 시점 요인이 있습니다. 네.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이 시작됐기 때문인데요. 해당 발언에 대한 표심의 변동을 확인할 방법이 없게 되는 겁니다. 여기에 내일부터 사전투표가 시작되는 만큼 제대로 된 평가 전에 유권자들의 즉각적인 판단이 투표로 바로 이어질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그렇다면 아직 결정하지 못한 부동층에 영향이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데 어떻습니까? 보통 선거일이 다가오면 지지층이 결집하면서 부동층이 줄어들게 됩니다. 예. 실제로 최근 한 달 새 부동층이 크게 감소한 걸 확인할 수 있는데요. 선거 막판 부동층 비율이 통상 5% 아래로 떨어지는 걸 감안하면 여전히 높은 수준입니다. 사실상 3자 구도가 굳혀지는 분위기 속에서 여성 유권자의 향배와 각 당 지지층 결집 여부가 이 부동층 표심의 변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에 대응하는 각 당의 전략은 어떻습니까? 앞서 보신 것처럼 민주당 파상 공세에 나서고 있습니다. 선거 기간 내내 후보 리스크 관리에 총력을 기울였던 만큼 이번 논란으로 이준석 후보로 시선을 옮기겠다는 겁니다. 반면 국민의힘 입장은 미묘한데요. 관련 발언 들어보시겠습니다. 네. 이준석 후보가 제 옆에 있었으면 혼났을 거란 말씀을 되돌려드리고 싶습니다. 다만 이준석 후보를 비판하기 이전에 그 발언을 먼저 했던 분들도 먼저 비판을 받아야 되는 거 아닌가에 단일화가 멀어진 상황에서 이준석 후보의 상승세를 차단하는 동시에 이재명 후보 리스크를 다시 쟁점화하겠다는 전략입니다. 발언 자체보다 이재명 검증이라는 발언의 취지가 우선이라는 주장이 이제 당내에서 나오는 것도 같은 맥락으로 보입니다. 선거 막판 또 가장 치열할 때여서 더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 이런 얘기도 나와요. 이 같은 특정 계층을 향한 발언에 대한 후폭풍이 만만치 않기 때문인데요. 네. 표심과 직결되면서 판세가 출렁인 사례가 적지 않기 때문입니다. 네. 대표적인 사례가 지난 2020년 이른바 세월호 발언 파문입니다. 자원봉사자와 세월호 유가족이 텐트 안에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문란한 행위를 했다는.
당시 선거 9일 전이었는데 당대표 사과에 제명 조치까지 했지만 수습하지 못했습니다. 앞서 17대 총선에서도 노인 비하 발언으로 판세가 뒤집힌 바 있습니다. 그분들이 미래를 결정해 볼 필요는 없단 말이에요. 그분들은 어쩌면 이제 곧 무대에서 퇴장하실 분들이니까 그분들은 집에서 쉬셔도 되고. 각 당 모두 발언이 몰고 올 파장을 예의주시하는 가운데 단일화 이슈와 함께 선거 막판 판세에 변수가 될지 지켜봐야겠습니다. 네, 이번 파장은 좀 더 지켜보겠습니다.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대선 이제 6일 남았습니다. 최둔희 기자였습니다. 오늘부터 실시되는 여론조사는 공표되지 않는 가운데 그 이전 마지막 여론조사에서 이재명 민주당 후보가 다른 후보들을 오차범위 밖에서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양자 대결에서도 지난번 조사보다 격차가 더 벌어졌습니다. 장가희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리얼미터의 마지막 여론조사에서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는 오차범위 밖 우세를 이어갔습니다. 이재명 후보와 김문수 후보의 지지율은 각각 49.2%, 36.8%로 집계됐고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는 10.3%를 기록했습니다. 지난주 후반 실시됐던 같은 조사보다 이재명 후보는 2.6%포인트 올랐고 김문수 후보는 0.8%포인트, 이준석 후보는 0.1%포인트 하락했습니다. 리얼미터 측은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지지 선언과 이준석 후보의 단일화 거부 등으로 보수 진영 내 결집과 분열이 동시에 진행됐다고 분석했습니다. 김문수 후보와 이준석 후보의 단일화를 가정한 대선 양자 대결에서는 이재명 후보가 과반을 기록했습니다. 이재명 후보 52.3%, 김문수 후보 41.7%로 10.6%포인트 격차를 보였는데 지난 조사 한 자릿수 격차에서 더 벌어졌습니다. 이재명 후보와 이준석 후보 양자 대결에선 이재명 후보가 50.6%, 이준석 후보가 36.7%를 기록해 지난 조사보다 격차는 2%포인트 늘었습니다. 지지 여부와 상관없이 이번 선거에서 당선 가능성이 높은 후보를 묻는 질문에는 이재명 후보가 57.8%로 선두를 지켰습니다. MBN 뉴스 장가입니다. 이재명 민주당 후보는 오늘 서울에 집중했습니다. 최근 격차가 좁혀지면서 표박狩이에 나선 겁니다. 특히 지난 대선 패배 지역인 동부권을 찾아 이번 대선이 내란으로 이뤄진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표선우 기자가 현장 다녀왔습니다. 사전투표를 하루 앞둔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는 서울에 집중했습니다. 최근 서울에서 후보 간 격차가 줄어들고 있다는 여론조사가 나온 만큼 표밭狩이에 나섰다는 분석입니다. 이 후보는 특히 광진구와 성동구 등 서울 동부권을 찾았는데 두 지역은 지난 대선 당시 패배했던 지역입니다. 이 후보는 최근 격화되는 네거티브 공방을 의식한 듯 편가르는 반쪽 대통령은 안 된다며 통합을 강조했습니다. 나를 편들어준 절반에 기대서 그 절반에게 특혜를 주고 나를 반대했던 절반은 불이익을 주면서 점령군과 같은 반쪽 대통령, 반통령이 아니라 또 이번 선거는 내란 극복이라는 점을 부각하며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이 김문수 후보를 지지한 게 국가 반란 세력이 모인 것이라고 깎아내렸습니다. 특히 민주당을 탈당해 김문수 후보를 지원한 이낙연 전 대표의 연대도 싸잡아 비판했습니다. 그분들이야 저를 청산하고 싶겠지요. 근데 국민들의 시각에서는 과연 누가 청산돼야 될지를 충분히 판단하실 수 있을 겁니다. 이재명 후보와 민주당 선대위원장단은 일제히 내일부터 시작되는 사전투표에 참여해 투표율 높이기에 주력한다는 계획입니다. MBN 뉴스 표선우입니다.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는 보수 텃밭인 영남권 유세에 집중했습니다. 김 후보는 이재명 후보가 당선되면 입법, 사법, 행정, 이른바 3권 독재가 시작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사전투표를 독려했는데 부정을 적발하면 신고해달라고 당부하기도 했습니다. 초일호 기자입니다.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경남 창원 국립 3.15 민주묘지 참배로 공식 일정을 시작했습니다.
이후 김해와 부산, 양산을 거쳐 경산과 대구까지 보수 지지세가 강한 TK, PK 지역을 훑으며 전통 지지층 표심 다지기에 주력했습니다. 앞서 공식 선거운동 첫날과 둘째 날 대구, 부산을 찾았는데 재차 방문하며 막판 호소에 나선 겁니다. 보수 텃밭을 찾은 김문수 후보는 이재명 후보가 당선되면 삼권 분립이 무너지고 삼권 독재가 시작될 거라고 경고했습니다. 방탄 괴물 독재, 여러분 이거 용서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저와 함께 다시 한번 민주화 운동을 시작해야 됩니다. 유세 도중 김 후보는 방탄조끼가 필요 없다며 옷을 들어 보이며 이 후보를 비난하기도 했습니다. 또 한 표가 아까운 상황이라며 사전투표를 독려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사전투표에서 부정을 적발하면 판을 뒤엎을 수 있다고도 언급했습니다. 사전투표를 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저도 사전투표할 겁니다. 만약에 사전투표에 부정이 있다고 생각하면 바로 신고를 하세요. 이거 적발하면 완전히 판을 뒤집을 수 있습니다. 보수 텃밭을 다진 김 후보는 인천 상륙작전 대역전의 서막이라는 기조를 내걸고 내일 인천 유세에 나섭니다. 6.25 전쟁에서 인천 상륙작전으로 전세를 역전한 것처럼 인천에서 대역전의 발판을 마련한다는 계획입니다. MBN 뉴스 조희로입니다. 국민의힘 후보 단일화 과정에 참여했던 한덕수 전 총리가 17일 만에 등장해 김문수 후보 지지 의사를 밝혔습니다. 이재명 후보에 대한 정치 보복 가능성도 지적했습니다. 이어서 강재묵 기자입니다. 사전투표를 하루 앞두고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김문수 후보 지원에 나섰습니다. 한 전 총리는 자신의 SNS를 통해 김문수 후보를 응원하고 지지하는 마음으로 아침 일찍 가까운 투표소에 가려 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저를 밀어주셨던 마음으로 이제부터는 김 후보님을 응원해달라 열심히 부탁드리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김 후보와의 단일화 갈등 끝에 대선 출마를 거두어들인 지 17일 만의 행보입니다. SNS 메시지를 통해 본격적인 선거 지원에 나선 것으로 보이는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를 겨냥하기도 했습니다. 법이 내 편이 아니라면 법을 고치고 판사가 내 편이 아니라면 내 편을 판사로 집어넣는 판단은 위험하다며 그런 분들이 정치 보복은 없다고 약속해도 공허하게 들린다고 지적한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김문수 후보에 대한 확고한 지지의 뜻을 밝혀주며 우리가 원팀이라는 것을 재확인해줬다며 감사를 표했습니다. 반면 김한나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대변인은 내란 공범으로 처벌받을 것이 두려워 극우 내란 후보를 지지하는 것이냐며 한 전 총리를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MBN 뉴스 강재묵입니다.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는 서울에서 시민들을 만나며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지난 총선처럼 무박 유세에 나선 이 후보는 사전투표 전날인 오늘도 단일화는 없다는 점 재차 확인했습니다. 이 내용은 김도영 기자입니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가 유권자들의 사진 촬영 요청에 일일이 응대합니다. 사전투표를 하루 앞두고 시민들과 가장 가까운 거리에서 만나기 위해 지원 인력도 최소화했습니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는 주로 직장인들이 밀집한 이곳 서울 여의도공원을 시작으로 막판 무박 유세에 돌입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준석 화이팅! 인사드리고 갈게요. 이 후보는 연금개혁 합의를 두고 평균 연령이 58세인 국회의원들은 은퇴하면 큰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된다고 꼬집었습니다. 그러면서 젊은 후보만이 책임 있는 정치를 할 수 있다며 한 표를 호소했습니다. 저 이준석은 표 떨어지는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30년 뒤, 40년 뒤에 저는 살아서 그것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는 사람입니다. 곧이어 서울 강남역으로 유세 장소를 옮긴 이 후보는 유권자들에게 사전투표를 독려했습니다. 계엄을 불러일으킨 기호 2번 그리고 환란을 불러올 기호 1번 말고 대한민국을 바로 세울 후보는 기호 4번 개혁신당 이준석밖에 없다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이 후보는 국민의힘의 단일화 요구는 진정성도 없고 지금 상황에서 단일화 가능성은 더 없다며 완주 의지를 거듭 강조했습니다. MBN 뉴스 김도형입니다. 격전지를 가다 이번에는 보수의 심장,
대구로 가보겠습니다. 여전히 강한 보수 텃밭으로 분류되지만 민심의 흐름에 적잖은 변화도 감지된다고 합니다. 현장의 목소리를 이지율 기자가 들어봤습니다. 제가 나와 있는 이곳 대구는 보수의 심장으로 불리는 곳입니다. 이재명 대 윤석열, 지난 20대 대선에서 대구 민심은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압도적으로 표를 몰아줬습니다. 최근 MBN 여론조사를 살펴보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26%,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50.9%,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는 13.9%로 여전히 보수 성향이 강합니다. 이번 대선의 민심, 제가 직접 들으러 가보겠습니다. 대구에서 만난 유권자들은 어느 때보다 후보들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내놨습니다. 먼저 김문수 후보는 보수 진영의 지지 기반에 더해 개인적인 평판도 긍정적으로 평가됐습니다. 김문수 후보를 지지하는데요. 정의롭고 청렴하고 정직하고 지역 성향이 좀 강하겠죠. 대구는 보수 지역이고 이번엔 안 된다는 부정적인 여론도 이전 선거보다 늘었습니다. 내란당 물러가야 된다. 이거 내란했는데 왜 대구 민심은 무엇이 무조건 그걸 찍으면 안 되지. 탄핵 대통령도 두 분 아이가. 완성이 먼저지. 청년, 경제 대통령이 돼야 한다는 목소리도 많았습니다. 대구 경제 활성화가 되면 제일 좋죠, 좋기는. 이준석 후보가 젊으니까 지종 나설란지도 모르. 이준석 후보가 내밀었던 공약 중에 연금 개혁을 한다는 부분이 좀 마음에 들었거든요. 사실상 마지막 여론조사에서 이재명 후보의 대구 경북 지지율이 지난 조사보다 10.6%포인트 오르는 등 요동치는 민심에 대구의 선택이 어느 때보다 주목받고 있습니다. MBN 뉴스 이지율입니다. 대선 후보 공약 검증, 마지막 순서는 행정 분야입니다. 오늘은 경기대 정치전문대학원 그리고 한국행정학회와 함께 지방발전 공약 비교해 보겠습니다. 김지영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국토의 12%를 차지하는 수도권에는 인구의 절반 이상이 살고 있고 100대 기업 중 79개 본사가 몰려 있습니다. 인력과 자원이 집중된 수도권 과밀화 해소를 위한 균형 발전, 지방 분권 공약은 단골 소재인데 이번에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국토를 5대 초광역권과 3대 특별자치도로 구분해 균형 발전을 추진합니다. 서울에서 거리가 먼 지역일수록 재정 지출이나 정책 집행이나 이런 여기서 인센티브 더 많이. 김문수 후보는 헌법에 지방 분권 국가를 명시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수도권에 남아있는 중앙행정기관을 세종시로 이전했습니다. 이준석 후보는 지방산업 유치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조금은 지역의 특성에 맞는 어떤 산업이나 이런 걸 유치한다면 과연 이번에는 실현 가능성이 있을까요? 이재명 후보의 특별지방자치단체 구성과 지역주도 행정체제 개편은 지방 분권을 위한 현실적 방안이라는 긍정평가와 동시에 중앙정부 주도의 하향식 계획에 가깝다는 한계도 지적됐습니다. 주고 서로 그래야 윈윈이 일어나는 것인데요. 어떤 권한을 넘겨주겠다. 그것들에 대한 명백한 구체적인 공약이 없이는 그냥 일반적인 내용들이 반복되고 있다. 김문수 후보가 내세운 GTX 전국 5대 광역권 확대와 초광역 메가시티 조성은 수도권 지방 1시간 생활권이라는 가시적 성과가 충분하다는 진단과 함께 전국적 확대가 오히려 지역 발전 정체를 가져올 수 있다는 평가도 나왔습니다. 민자는 수익이 나지 않는 사업들이 잘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제때에 민자를 조달하여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쉽지 않을 것이다 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준석 후보는 법인세 일부를 지방세로 전환하고 지자체가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방안을 제시했죠. 지자체가 주도적으로 전략산업을 유치할 수 있는 혁신적 공약이라는 평가지만 실현 가능성은 가장 낮다고 진단했습니다. 우리나라는 국토가 좁고 사람들이 이동이 손쉽기 때문에 이 임금 차이에 따른 사람들의 이동이 꼭 지역의 발전에 좋을지 나쁠지는 잘 모르기 때문에
대선 때마다 반복되는 공약이 또다시 공수표로 끝나지 않으려면 개혁을 실천하려는 의지와 수도권과 지방 간 갈등을 조정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다는 조언입니다. MBN 뉴스 김지영입니다. 네, 사전투표 전날 정치톡톡은 정태진 기자가 준비했습니다. 정 기자, 각 대선 후보들 모두 사전투표 동료의 열을 올리고 있는데 사전투표 장소, 그 전략을 알 수 있다고요? 네, 맞습니다. 오늘은 김문수 후보가 굉장히 적극적으로 나섰습니다. 그랬죠, 예. 큰 도장을 들고 2번을 찍는 퍼포먼스를 보여줬는데 직접 보시죠. 사전투표 우리가 감시를 철저히 하고 있으니까 걱정 마시고 이래도 대답이 반밖에 안 나오네. 이재명 후보는 내일 대학가가 몰린 신촌에서, 김문수 후보는 인천 계양에서, 이준석 후보는 동탄에서 사전투표를 합니다. 각 캠프에 물어보니까요. 네. 이 후보는 지지세가 강한 신촌에서 2030을 공략하고 예. 김 후보는 이재명 후보의 지역구죠. 이른바 적진에 들어가서 승리하겠다는 의지를, 이준석 후보는 지금의 날을 만들어준 건 동탄 유권자라는 의미를 담았다고 했습니다. 네, 모두 각 당마다 전략이 숨어 있네요. 두 번째로 한번 가볼까요? 네, 이재명 후보 맞습니까? 가발을 쓰고 있고, 그다음에 김문수 후보는 마이크를 들고 있어요. 매력 어필 어떤 내용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각 후보들이 친근감, 매력 네. 발산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한 유튜브에 출연해서 노래 실력을 뽐냈습니다. 어허. 직접 들어보시죠. 아직 아니야? 이 후보는 가발을 쓰고 머리를 넘기는 등 유쾌한 모습도 보여줬습니다. 네. 김문수 후보도 질 수 없겠죠? 그냥 실패하는 게 아니라. 찔레꽃 붉게 피는 운동권 저거 한번 불러보자. 뭐야? 두사들의로다. 네. 턱걸이를 잘하는 이유를 묻자 이렇게 답하기도 했습니다. 운동권. 턱걸이가 운동. 네, 운동권 출신이라 운동을 잘한다. 이번에 다음 이슈도 좀 볼까요? 윤석열. 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이렇게 이름이 많이 거론되는 건가요? 네, 어제 TV 토론회에서는 윤 전 대통령이 여기저기서 소환됐습니다. 어허. 김문수 후보는 윤석열 아바타다. 김 후보는 윤 전 대통령 언급을 자제하고 이렇게 맞받았습니다. 네. 이재명 괴물 정치, 괴물 독재의 신호탄. 괴물 국가를 만드는 괴물의 그 우두머리가 바로 이재명 후보. 이재명 후보를 윤 전 대통령에 비유하기까지 했는데 들어보시죠. 빨간 윤석열이 지나간 자리를 파란 윤석열로 다시 채울 수는 없습니다. 여성가족부를 폐지하자고 하고 국회 해산권을 긍정적으로 생각한다는 이준석 후보의 발언에 이런 표현까지 나왔습니다. 40대 윤석열을 보는 것 같아서 매우 유감입니다. 네, 모두가 윤석열 전 대통령을 언급했지만 이유는 다 달랐네요. 마지막으로 한번 가보죠. 빨간색 점포의 2번, 그러면 국민의힘 선거운동복인가요? 언뜻 보면 국민의힘 선거운동복 같죠? 네. 하지만 아닙니다. 아하. 유명 아이돌 에스파의 멤버 가수 카리나 씨가 빨간색 2번이 적힌 이 옷을 입은 사진을 SNS에 올렸는데 네. 곧바로 특정 정당 지지가 아니냐는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여기에 국민의힘 선대위 대변인이 치켜 세우기까지 했는데 논란이 거세지자 글은 곧바로 삭제됐습니다. 카리나 소속사는 즉각 다른 목적이나 의도가 없었다고 입장문까지 냈습니다. 해당 점퍼는 온라인에서 품절되는 진풍경이 펼쳐지기도 했는데 어떤 색의 옷을 입었는지에 따라서 오해를 살 수 있다는 우려에 과거 연예인들은 빨간색, 파란색 등이 섞인 옷을 입고 인증샷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네, 참 선거 때마다 반복되는 민감한 이슈인 것 같습니다. 정태진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경기 화성시 동탄에서 벌어진 납치 살인 사건에 대해 경찰이 사건 발생 보름이 지나서야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 피해 여성은 경찰에 수차례 신고하고 가해 남성의 구속 수사도 강력 요청했지만 끝내 납치돼 잔혹하게 살해됐지요. 경찰은 우물쭈물하다 안타까운 죽음을 막지 못했다는 점을 인정했습니다. 윤기란 기자입니다. 지난 12일 경기도 화성 동탄 신도시에서 30대 여성이
교제하던 30대 남성에게 납치돼 살해당했습니다. 사건 직후 가해 남성은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피해 여성은 지난해 9월부터 올해 3월까지 3차례에 걸쳐 가해 남성에게 폭행당했다며 경찰에 신고한 이력이 있었습니다. 경찰은 가해 남성에게 피해 여성에 대한 100m 이내 접근 금지와 연락 제한 등의 긴급 임시 조치를 한 상황이었습니다. 지난달 가해 남성을 고소한 여성은 1년 동안의 피해 사례 녹취록 등 600쪽 분량의 자료를 제출하며 남성을 구속해야 한다고 경찰에 강력히 요청했습니다. 경찰은 이달 초 남성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 신청을 결정했지만 관련 절차가 늦어지는 사이에 결국 끔찍한 납치 살해 사건이 벌어진 겁니다. 늑장 대처로 안타까운 죽음을 막지 못했다는 비난 속에 경찰은 사건 발생 보름이 지나서야 공식 사과했습니다. 범죄 혐의의 중대성과 가해자 재범 위험성을 간과하여 추가 안전조치 등을 취하지 않았으며 사건 수사 역시 신속히 진행하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해당 수사 부서를 중심으로 감찰을 벌여 사건 처리 과정과 경찰에 미흡했던 점을 모두 파악할 계획입니다. MBN 뉴스 윤기란입니다. 요즘 대학가는 축제 시즌인데요. 학생들이 모여 축제를 즐기는 바로 그 현장에서 불법 촬영을 한 남성이 학생들에 의해 적발됐습니다. 이 남성 도주를 시도하는가 하면 증거를 없애기 위해 휴대전화를 파손하기도 했습니다. 박혜빈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지난 21일 서울 성북구에 위치한 고려대학교의 축제 현장 모습입니다. 무대에 올라온 초대 가수가 호응을 이끌자 학생들은 함성을 지르며 축제를 만끽합니다. 그런데 이곳에서 불미스러운 일이 벌어진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20대 남성 A씨가 여학생의 신체를 불법 촬영한 정황이 포착된 겁니다. 112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현장에 출동했는데 A씨는 도주를 시도했다가 추적 끝에 긴급 체포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여성 학우들 입장에선 되게 불안할 일인 것 같고 다들 즐기러 온 축제에서 그런 일이 일어났다는 게 되게 안타깝고 이런 일이 안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경찰서로 이송된 A씨는 증거를 없애기 위해 자신의 휴대전화를 의도적으로 파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논란이 확산하는 가운데 고려대 측은 MBN 취재진의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는 답변만 되풀이했습니다. 서울 성북경찰서는 A씨의 휴대전화에 대한 포렌식에 착수했는데 추가 피해자 여부 등 정확한 사건 경위를 파악할 방침입니다. MBN 뉴스 박혜빈입니다. 그동안 MBN은 ACT와 AP 등 미국 대학 입학 관련 시험의 문제 유출 실태를 집중 보도해왔습니다. 공공연하게 부정행위가 이뤄지고 있지만 미국 시험은 관리 사각지대에 있어 교육당국도 손댈 방법이 없다고 합니다. 장동건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MBN이 단독 보도한 미국 대학 입학 시험 ACT 유출 의혹과 관련해 피의자로 입건된 응시생 3명은 실제 고득점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찰은 실제로 사전에 문제 유출이 이뤄졌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수사하고 있습니다. There are going to be some students that try to take the easy route out, and we will continue to find those students. ACT뿐만 아니라 미국 입시에 주요하게 반영되는 AP도 시험 당일 일부 과목 문제가 통째로 돌아다녔다는 유출 의혹에 휩싸였습니다. 심지어 학원가에선 한 비인가 국제학교에서 AP 문제를 유출받은 학생이 다른 학생들에게 싼 값에 되팔고 다녔다는 증언까지 나옵니다. 학원가 관계자들은 일부 강사가 학부모와 금전을 주고받은 뒤 문제 유출을 하는 건 아닌지 의심하고 있습니다. 공공연해진 문제 유출 행태를 더는 묵인할 수 없다며 학원가에서는 성명서까지 나왔습니다. 아이들이 얼마나 열심히 노력하고 그 노력의 크기가 얼마나 큰지 알고 있는데 부정으로 얻은 결과가 돈가로 취급받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많이 개탄을 했고요. 하지만 미국 대입 시험인데다 우리나라 교육당국의 인가 없이 운영돼 아무런 규제를 받지 않아 사실상 관리 사각지대에 놓였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학교 자체가 이제 비인가다 보니까 관할하는 곳이 저희가 없고 저희도 직제 따라 이제 하는 건데 학생들이 공정한 시험을 치를 수 있도록 교육당국이 미국 대입시험 출제기관과 소통해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옵니다. MBN 뉴스 장동건입니다.
미국 유학을 준비하던 학생들에게 또 날벼락 같은 소식입니다. 미국 국무부가 주한 미국 대사관을 포함해 전 세계 외교 공관에 유학생 비자 발급 절차를 일시 중단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신청자들이 SNS 계정까지 들여다보기 위한 조치입니다. 워싱턴에서 강영구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전 세계 외교 공관에 유학생 비자 인터뷰 중단을 지시했습니다. 유학을 희망하는 외국인의 소셜미디어 계정까지 심사하기 위한 사전 조치로 관련 제도가 마련되기 전까지 비자 인터뷰는 사실상 중단됩니다. 미국 언론은 이번 조치가 테러리스트 유입 차단과 반유대주의 대응을 위한 검증 절차의 일환이라고 전했습니다. or whoever you are, we're going to be looking at you. I think why that would, it seems to be such a controversial thing that's going on, but it shouldn't be, and every nation should take seriously and does. 중단 지시가 내려진 비자는 미국 대학 유학을 위한 F비자를 비롯해 직업훈련용 M비자, 학술교류를 위한 J비자까지입니다. 다만 이미 예약된 인터뷰는 기존 일정대로 진행됩니다. 이번 조치는 최근 하버드대 등 주요 캠퍼스에서 확산된 반유대주의 시위와 워싱턴 DC에서 발생한 반유대주의 총기 사건 등이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따라 미국 유학 절차는 한층 까다로워지고 비자 발급 소요 기간도 대폭 길어집니다. 동시에 외국인 유학생에게 재정적으로 크게 의존해온 미국 대학들도 타격이 불가피합니다. 자유로운 학문의 장이었던 미국 캠퍼스에 이제 정치적 검증이 그 문을 지키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MBN 뉴스 강영구입니다. 오늘 아침 서울을 비롯한 전국 대도시의 버스 운행이 멈추는 건 아닌지 노심초사했었죠. 다행히 서울은 노사협상 결렬에도 파업은 유보했지만 부산에선 18년 만에 모든 버스가 멈춰섰습니다. 지하철 없는 창원은 불편이 더 컸습니다. 전국의 아침 출근길 박상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아침 첫 버스가 출발할 시간이 지났지만 시동을 건 버스는 단 한 대도 보이지 않습니다. 부산 시내버스 노사의 밤샘 교섭이 결렬되면서 147개 노선 버스 2,500대가 멈춰섰습니다. 부산 시내 출근길은 그야말로 대란이었습니다. 그래 이 택시를 타야 되나 왜 되나 하고 지금 막 돈도 없는데 아이고 내가 골이 좀 아픕니다. 이래 하면 안 되는데. 파업 사실을 모르고 아침에 집을 나선 시민들은 더 난감했습니다. 버스를 타러 가기 전에 그 버스 정보 앱이 있어가지고 그걸로 확인을 하고 가는 편인데 거기 표시가 안 떠가지고 당황했습니다. 시내버스가 멈춰서면서 승객 대부분이 지하철 역사로 몰렸습니다. 특히 환승역에는 발 디딜 틈이 없을 정도로 붐볐습니다. 시내버스가 유일한 교통수단인 경남 창원은 불편이 더 컸습니다. 버스 배차도 느리게 오고 지금 몇 분 뒤에 올지도 제대로 몰라가지고 발만 동동 구르고 있는 상황이에요. 부산은 시내버스 노사가 파업 8시간 만에 임금협약 조정안에 합의하면서 지금은 정상 운행 중입니다. 파업을 유보한 서울은 통상임금 소송 결과를 기다려보기로 했고 울산은 다음 달 5일까지 조정 기한을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MBN 뉴스 박상호입니다. 중국 산둥성의 화학 공장에서 대형 폭발 사고가 발생해 최소 5명이 숨졌습니다. 15km 밖에 있는 마을까지 피해를 입을 정도로 이 폭발 규모가 컸습니다. 베이징에서 김한준 특파원입니다. 유류 저장 탱크 꼭대기에서 근로자 한 명이 황급히 뛰어옵니다. 앞쪽 탱크로 넘어오자마자 뒤쪽의 탱크가 폭발합니다. 다른 쪽의 탱크는 마치 종이장처럼 날아가 버립니다. 어제 오전 11시 57분쯤 중국 동부 산둥성의 한 화학 공장에서 폭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번 폭발은 주변 마을도 초토화시킬 정도로 강력했는데 폭발 당시 근처에서 불기둥과 버섯구름을 촬영하던 영상을 보면 후폭풍의 위력이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공장 근처에 있던 건물들은 지진이 난 것처럼 아예 쑥대밭이 됐습니다. 我把麦皮子都这边把麦都那个了，还带着面门儿，把屋
공장과 거리가 있던 곳도 피해가 속출했습니다. 3km 떨어진 마트 천장이 무너져 내렸고 5km 밖의 실내에서도 강풍으로 문이 열리기도 했습니다. 심지어 15km 떨어진 곳에서도 폭발이 감지됐습니다. 현지 당국은 인근 1km를 봉쇄한 채 구조와 복구 작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현재까지 5명이 숨졌고 6명이 실종됐다고 밝혔습니다. 정확한 사고 원인이 공개되진 않았지만 노후화된 장비와 부실한 안전관리가 직접적인 폭발 원인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베이징에서 MBN 뉴스 김한준입니다. 가자 전쟁이 발발한 지 어느덧 600일째, 가자 지구의 극단적 봉쇄도 2달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피난민들의 생명을 위협하는 건 폭격뿐만이 아닙니다. 당장의 굶주림으로 목숨을 잃는 사람도 속출하고 있는데요. 2달 만에 처음 문을 연 배급소는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이한나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수천 명의 피난민들이 흙먼지를 일으키며 배급소로 뛰어갑니다. 오랜 기간 배고픔에 시달린 탓에 참지 못하고 철조망을 뜯고 구호물품 위로 올라가기도 합니다. 미국과 이스라엘이 설립한 가자 인도주의 재단이 구호품이 끊긴 지 2달 만에 배급소 운영을 재개했는데 현장은 그야말로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50 كيلو ثقيله اخذتها مشي المزعه من كل من تقولها مزعه الكرتون عبيتها في الفلوس شلحت فلوس وعبيت. 급기야 배급하던 미국 직원들은 현장을 이탈했고 이스라엘군은 통제를 위해 경고 사격에 나섰습니다. 어렵게 구한 구호품에는 밀가루와 파스타면, 식용유가 포함되어 있었는데 이마저도 누군가에겐 그림의 떡입니다. محدش فيش نظام بقى صار الناس هجمت وما لحقناش شيء صار يطخ اخذنا حالنا وروحنا يعني ما اخذناش اي. 구호품 배급소 지역도 논란입니다. 미군과 이스라엘 정부가 구호품 지급을 이용해 가자 주민을 강제 이주시키려 한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재단이 설립한 배급소는 모두 팔레스타인 주민이 거의 살지 않는 팔레스타인 최남단에 위치해 있다는 점 때문입니다. 재단은 하마스가 구호품을 빼돌리는 것을 막으려고 원조에 나섰다고 해명했지만 유엔은 원조를 무기화하지 말라며 협조하지 않겠다고 선언했습니다. MBN 뉴스 이한나입니다. 일본에선 1년 새 쌀값이 2배로 오르면서 이 쌀 대신 고구마나 빵을 먹는 사람들이 늘고 있습니다. 치솟는 쌀값을 잡지 못하면서 이시바 시게루 내각이 흔들리고 있다는 평가입니다. 한여의 기자입니다. 쌀 대신 먹을 수 있는 음식을 소개하는 일본 SNS 영상들입니다. 고구마나 두부 등을 먹는다거나 쌀에 보리를 섞는다는 내용인데 비싼 쌀값 때문입니다. 1ヶ月ぐらいかな。もうね、毎日はお米炊かないんですよ、やっぱり。今週に 2,3 回。 심지어 오사카의 한 지역에서는 쌀 가격 상승으로 인한 예산 부족 문제로 급식에서 밥 제공을 주 1회 줄여 빵을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삼각김밥 가격도 올라 편의점에서는 김값이라도 줄이기 위해 김 없는 삼각김밥을 출시하기도 했습니다. 쌀 5kg 평균 가격은 4,285엔, 약 41,000원으로 1년 전의 2배 수준인데 일본 정부의 비축미 방출에도 효과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結構な量が放出されてはきてますけれども、実際に我々の手元に届くまでやはり時間がかかるというのが一つあります。ただ 당장 쌀값을 잡지 못한 데다가 에토다쿠 전 농림수산상이 실언까지 하며 일본 국민들의 공분은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이시바 시게루 내각 지지율이 역대 최저로 떨어지며 리더십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現下の米価格の高止まり状況に鑑み特に消費者に安定した価格で米を供給できるように 농림상을 경질하며 진화에 나섰지만 오는 7월 참의원 선거를 앞두고 쌀값 문제가 정권의 운명을 좌우할 수 있다는 전망입니다. MBN 뉴스 한여입니다. 우리나라도 밥상 물가 무서운 건 여전한데 과일이나 채소류 같이 생산 물가가 내려가 농산물 부담은 좀 줄었죠. 때마침 수박 같은 제철 과채류 출하량이 늘었고 정부 지원까지 이어지면서 고물가 사정에 숨통이 트일지 주목됩니다.
이 내용은 고정수 기자입니다. 서울 은평구의 한 대형마트. 제철을 맞은 수박이 매대에 가득 쌓였습니다. 한 통에 15,000원에서 25,000원 사이로 작년보다 낮아진 가격에 소비자들의 발길이 몰립니다. 대학생이라 과일을 살 나이가 아닌데 며칠 전에 지나가다가 또 산 적 있고. 추가 행사도 예정됐는데 크기가 작기는 하지만 한 통에 10,000원도 안 되는 가격에 판매됩니다. 대형마트의 경우 정부 지원 할인에 카드 혜택 등이 더해져 이번 주 일부 수박 품목의 경우 9,000원대도 볼 수 있게 됐습니다. 올해는 냉해 피해가 없고 일조량이 좋아 수박 생산량이 늘어난 겁니다. 농촌경제연구원은 이번 달 수박 가격이 지난해보다 14% 넘게 낮아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조금 달아요, 조금. 그래서 1,000원, 2,000원 조금 싼 것 같아요. 다른 농산물도 사정이 비슷해 토마토는 작년보다 약 36%, 참외도 3% 정도 가격이 떨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사과와 배도 각각 18%, 41% 넘게 하락할 전망입니다. 고물가에 지친 소비자에겐 단비 같은 소식이지만 농가는 가격 하락에 따른 수익 감소로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MBN 뉴스 고정수입니다. 때이른 더위에 여름철 불청객, 모기도 일찍 찾아왔습니다. 일본 뇌염을 옮기는 모기도 지난해보다 3주 먼저 발견됐는데요. 올해도 모기는 초겨울까지 극성을 부릴 전망입니다. 김민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도심 하천 위로 드론이 모기 유충 방제 약품을 뿌립니다. 여름철 본격적으로 활개치기 전에 모기를 유충 단계에서 제거하기 위해서입니다. 지난 21일 서울의 최저 기온은 23도로 역대 가장 더운 5월의 아침을 보이는 등 이른 더위가 찾아오면서 모기 방역엔 비상이 걸렸습니다. 지금 물가의 온도를 측정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물의 온도가 15도 이상이 될 때 모기의 유충은 성충으로의 변화를 시작합니다. 지난달 전국의 해충 방역 관련 민원 건수는 2,375건으로 4월 집계치 가운데 가장 많았습니다. 특히 지난해 6월은 14,562건을 기록해 3년 전 같은 기간보다 4배 이상 급증했습니다. 좀 빠른 것더라고, 나한테는 모기가. 그건 한 달 전부터 그 약을 꼽아놨어. 이른 더위에 이어 올여름 평년보다 높은 기온이 예보돼 있어 늦가을까지 모기가 기승을 부릴 가능성 역시 높아졌습니다. 모기들이 흡혈해서 산란할 수 있는 산란처가 인근에 많아지게 된 그런 원인들이 실제 모기가 산란하고 유충이 서식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조건이 좋아지다 보니까 지난 22일엔 울산에서 올해 첫 작은 빨간집 모기가 발견돼 지난해보다 21일 빨랐습니다. 작은 빨간집 모기는 일본 뇌염을 옮기는 매개체로 일본 뇌염에 걸리면 고열과 경련, 심하면 사망에 이를 수 있어 치명적입니다. 잠복기는 5일에서 15일인데 의심 증상이 생겼을 때 즉시 병원을 방문해 치료하면 대부분 일주일 안에 열이 내리고 나을 수 있습니다. MBN 뉴스 김민수입니다. 동물의 줄기세포를 이용해 만든 살코기를 배양육이라고 하는데요. 이제까지의 배양육은 햄버거 패티나 너깃 같은 다짐 육 정도였는데 스테이크처럼 말 그대로 고기 덩어리 형태가 우리나라 연구팀에 의해 처음 개발됐습니다. 강진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소고기 스테이크를 불판에 굽습니다. 붉은 빛깔을 뽐내는 단백질 사이로 하얀 마블링이 입맛을 돋웁니다. 설컹설컹 자르는 느낌도 제대로입니다. 질기거나 그렇다고 완전히 무른 것도 아닌 진짜 소고기 스테이크와 비슷합니다. 보시는 것처럼 말하지 않는다면 진짜 소고기처럼 보일 수 있지만 실제 이 스테이크는 배양육으로 만들어졌습니다. 배양육? 되게 맛있는 것 같아요. 우리 먹는 식감하고보다 조금 쫀득쫀득하긴 한데 단순 육가공 제품이나 조각고기 정도였던 배양육이 완벽한 고기 형태로 구현된 겁니다. 체외에서 배양한 배양 근육 조직을 식물성 단백질 기반인 인공 모조육에 탑재한 것이 핵심 기술입니다. 고기 특유의 미세 구조까지 접합시키면서 실제 고기 덩이에 더 가까워졌습니다.
고기 형태의 배양육의 특징은 일단 마블링이 많은 진짜 고기 덩어리 같은 거라는 거고 등심, 안심, 채끝살 이런 식으로 다양한 부위를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허가를 받아 시장에 나오기까지는 2, 3년 정도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MBN 뉴스 강진우입니다. 전 세계에 K-뷰티 열풍이 부는 가운데 중동과 인도네시아 같은 이슬람권 국가에서도 한국 화장품이 불티나게 팔리고 있습니다. 국내 화장품 업체들은 이슬람 문화에 맞춘 할랄 제품으로 새 시장 공략에 나섰습니다. 보도에 정설민 기자입니다. 몇 년 전만 해도 한국 화장품 불모지였던 중동. 이제는 한국 제품 코너가 따로 마련됐고 세럼과 크림 등 한국 기초 화장품이 중동 여성들의 필수품이 됐습니다. Korean product is very viral, especially in Middle East countries, very famous. All the people are using. There is good feedback for products. 전 세계를 사로잡은 K-뷰티 열풍이 이슬람 국가로 확산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화장품 수출액은 처음으로 100억 달러를 넘어서며 사상 최대를 기록했는데요. 특히 아랍에미리트나 인도네시아 같은 이슬람권 국가에 대한 수출이 크게 증가했습니다. 다만 현지의 까다로운 규제는 걱정입니다. 무슬림들은 원료부터 제조 과정까지 이슬람 율법에 따른 할랄 제품을 선호하는데 특히 인도네시아는 내년 10월부터 모든 화장품의 할랄 인증을 의무화하기로 했습니다. 인도네시아 시장이 인구가 세계 4위라고 알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 시장에 진출하기 위해서 할랄 인증을 받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규제 외교를 펼치고 있는 식약처가 국내 화장품 업계의 이슬람 진출 지원 사격에 나선 이유입니다. 중동에는 화장품 규제에 대한 정보가 다소 부족한 상황입니다. 이번에 사우디아라비아 규제 당국자가 오셨기 때문에 K-뷰티가 할랄 화장품을 앞세워 이슬람 국가에서 새로운 시장을 열어갈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MBN 뉴스 정세민입니다. 소주도 불티나게 팔리고 있습니다. 지난해 우리나라 소주 수출액은 사상 최고치였는데요. 특히 동남아에서 인기가 높습니다. 처음엔 반반 나는 과일 소주가 인기였는데 이젠 그냥 소주를 찾는 현지인들이 많아지면서 이 소주가 현지 주류 문화로 자리 잡았다는 평가입니다. 필리핀 현지에서 유승호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필리핀 수도 마닐라의 한 식료품 체인점입니다. 주름에 대해 우리나라 소주가 가득 차 있습니다. 단연 인기 있는 건 과일 소주. 현지 술에 비해 맛있는 데다 숙취가 덜한 게 인기 요인입니다. I really like it because it's so clear and smooth. To when you drink it, it's chill part of being a mom. Going to drink this soju makes me calm in every night. 현재 한 창고형 매장에는 우리 주류를 찾는 소비자들을 맞춰 직접 마셔볼 수 있는 공간도 마련됐습니다. 최근엔 일반 소주를 찾는 소비자도 늘면서 과일 소주 비중을 넘어섰습니다. 그 자체의 맛을 즐기거나 직접 재료를 섞어 칵테일로 마시는 겁니다. My favorite flavor is fresh because I often drink that with Sprite and Yakult. This is something special to drink when we have occasions. 지난해 국산 소주 수출액만 2억 달러,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지구 1.8바퀴를 돌 정도의 양입니다. 수출국도 95개로 늘었습니다. 커피 콜라보에 좀 기대를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현지화의 활성화 단계로 진입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10년 전 한류 바람을 타고 외국으로 진출한 K소주가 이제는 K푸드 열풍을 이끌고 있습니다. MBN 뉴스 유승호입니다. 연일 이른 더위 속 소나기 소식이 잦습니다. 오늘도 대기가 불안정해 국지적으로 소나기 구름이 발달해 있는데요. 밤까지 전국 곳곳에 불시에 강한 소나기가 쏟아질 수 있겠습니다. 사전투표 첫날인 내일도 휴대하기 편한 우산 하나 챙기셔야겠습니다. 오후부터 저녁 사이 경기 동부와 강원, 충청과 남부지방에 5에서 30mm의 소나기가 예상되는데요. 곳에 따라 벼락과 돌풍을 동반해 시간당 10mm씩 강하게 쏟아지겠고 우박이 떨어지는 곳도 있겠습니다. 내일 소나기가 내리지 않을 때는 전국 하늘 맑겠습니다. 다만 서울과 경기 남부는 대기 정체가 이어지면서 종일 공기가 탁하겠고요. 낮 동안 전국적으로 자외선과 오존 농도도 높아져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내일도 아침엔 선선하겠지만 낮에는 덥겠습니다.
서울과 춘천의 낮 기온 26도, 대구 27도, 전주와 광주는 28도까지 올라 오늘과 비슷하겠습니다. 당분간 낮 더위는 계속되겠고요. 이번 주말은 전국이 맑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